자, 전 시간에 일반 행정작용법 이전까지 행정법 총론 중에서 서론 파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했습니다. 그 개관한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논리적 흐름을 잡고 있어야 행정법은 나중에 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정확하게 익힐 줄 알아야 돼요. 지엽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엽적인 것까지 써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 논리 맥락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행정작용법의 이 일반은요,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행정작용법의 작용은 대외적 작용입니다. 대외 작용할 때, 즉 행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누구에게, 행정부의 밖에는 국민이 있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근거는 다른 말로 법률 유보죠. 따라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요, 결국 일반 행정작용법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작용법이란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일반 행정작용법이란 대외적 행정작용을 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반 행정작용법은 행정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자를 붙였어요. 특별한 행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행정작용법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을 한번 봅니다. 기초법 개념에서 무료 기초법 개념에서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해줘야겠어요. 자, 국내에 있는 5천여 개의 법을 3개로 분류를 하면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예를 들면요, 행정조직에 관한 법은요, 우리 경찰 쪽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도로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하죠. 그게 바로 행정작용법입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재처벌이 나왔을 때 그 제재처벌을 다투는 것이 행정구제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 보통은요, 5천여 개의 국내 법이 행정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행정법을 성질에 맞게 행정 내부 조직을 정하는 법을 행정조직법, 얘는 내부죠. 얘는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때 근거가 되는 법이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이러한 대외적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구제해주는 구제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요, 어떠한 법 하나가 얘만 해당되지 않고 법 안에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은 행정구제법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찰법이 있다고 하면 경찰 조직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은 행정조직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찰권과 관련된 대외적으로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정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작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해가 되면 이렇게 다툴 수 있다. 그러면 행정구제법이 돼요. 마찬가지로 감사원법이 있다면 감사원 내부 조직에 관한 내용도 감사원법에 있고, 그리고 그런 감사의 사무에 관한 내용들, 대외적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감사 결정에 관해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행정구제법이 되는 겁니다. 행정조직법에서는요, 일정한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행정조직 법정주의 그리고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일정한 행정조직은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하는데 이때의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하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행정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요, 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발의하죠, 보통은.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여가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행정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줍니다. 이게 행정권한 법정주예요. 행정 권한도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권한이 바로 뭐라? 공권력 행사 권한이죠. 공권력이란 공법이 인정한 권력이에요. 이런 공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권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나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했을 때만 일정한 행정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공권력 행사 권한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직무의 종류 같은 게 경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대적 처분을 할 때는 내부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근거는 유부라고 했죠. 대적 행정작용을 할 때도 근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법률유보 원칙은 이쪽 근거가 아니라 대외적 행정작용의 근거이기 때문에 얘가 행정작용법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대외적 행정작용을 할 때, 특히 처분 같은 걸 발령할 때는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플러스 작용법적 근거를 가질 때만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험에서 사례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처분 같은 경우는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왜냐면 조직법적 근거라는 건 행정조직 안에 너네는 이러이러한 행정작용을 해. 그게 정해져야 돼요.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자조공법적 근거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만 대외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법은 마치요, 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정한 조직의 권한, 이 권한의 양날검이라고 했죠. 검을 주는 거예요. 이 검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가져라. 그런데 검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뽑아서 휘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만 칼을 뽑아라. 이게 작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칼날로 무고한 자를 뱉다면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죠.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행정구제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보세요.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적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대외적 행정작용을 받는 자를 우리가 수범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러한 대적 행정작용에 규율하는 대상을 규율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범자와 규율 대상으로 봤을 때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이걸 우리가 기초법 개념에서 일반적이라고 불렀죠. 또는 규율 대상이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추상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 행해지는 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이란 행정 내부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드는 걸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와 달리 수범자가 특정 소수이면 우리가 개별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공이 특정되면 구체적 규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율해서 나오는 것이 행정행위, 우리가 베어발퉁스 악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독일어로. 즉 처분입니다. 자,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는 행정작용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행위 형식이 행정입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특정 소수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대상이 특정되는 걸 구체적 규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 나오는 것이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러면 대통령령이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러면 시행규칙은 총리령 내지는 부령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비보 우회전에 관련해서 정지선에서 일단 멈춰야 된다. 그런데 여기 초록불일 때, 빨간불일 때 뭐 어떻게 하느냐 막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럼 볼게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에서 비보 우회전에 관한 일정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불용인 시행규칙, 대통령령의 시행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죠. 따라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미래 반복적으로 정지선에 일단 멈추게 만드는 거죠. 추상적 규율입니다. 이런 걸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와 달리 제가 만약에 비보 우회전을 하는데 정지선에 안 멈추고 가다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교통경관이 이제 차를 세우겠죠. 그래서 나중에 범칙금 납부 명령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딱지 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특정돼 있죠. 개별적 그리고 딱 위반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돼 있으면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데 걔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불특정 다수죠. 그리고 시공이 특정되어 있는 구체적 규율, 이걸 우리가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처분할 때 이 일반은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란 말이겠죠. 처분은 구체적 규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 신호기를 통한 규율 같은 경우는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꼭 알아야 될 거 봅니다.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대외적 행정작용 중 얘가 기준입니다. 수범자, 그 규율을 받는 자,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걸 행정입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수범자가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 추상적이라는 건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율입니다. 이와 달리 수범자와 규율 대상이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걸 우리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준으로 나누어진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를 나누는 실익은 어디 있느냐? 실제적 이익이 어디 있느냐? 행정입법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 모두를 규율하기 때문에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행위 처분은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익히는 것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부 조직에 관해서 내부 조직을 정하고 그 조직에 일정한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직법은 직무규정이라고도 불러요. 보통은 직무규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행정 내부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일정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2주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를 동시에 가졌을 때만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할 수 있어요. 즉 처분을 발령할 수 있어요. 대외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외적 행정작용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그런 대외적 행정작용을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미래 반복적 규율, 즉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행정입법을 통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자 규율 대상이 특정 소수인에 관한 구체적 규율일 때를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행정행위, 즉 처분이라고 말한다. 이런 구별의 실익은 어디 있다? 행정재송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다. 원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행정행위도 쟁송 대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행정입법도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처분적 법규명령 이런 걸 뒤에서 배우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먼저 행정입법이 나왔습니다. 행정입법이 왜 나왔어요? 행정입법은 지금 우리는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는데 일반 행정작용법에서 수범죄와 규율 대상으로 볼 때 수범죄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입법을 배우는 취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 입법 행위를 합니다. 그게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의 근거에서 처분을 발령합니다. 행정입법은요. 법규성을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집니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법규성이 있느냐, 법규성이 없느냐의 차이죠. 법규성, 법규명에 관한 법적 성질, 줄여서 법규성. 연상단어는 뭐였죠? 대외적 구속력, 대외는 누가 있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 국민의 뭐를?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법원의 뭐?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 성질, 재판규범으로 원용되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하는데 법규성이 있는 명령, 그 명령을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령이죠.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 총리가 발한 명령을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 이거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내용적으로 볼 때요. 내용적으로 볼 때 행정입법과 처분을 나누는 기준은 방금 봤던 것처럼 수범죄와 규율 대상이었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나누는 기준은 법규성, 다른 말로 재판규범성, 다른 말로 대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나누는 기준은 행정입법을 하는 주체에 달려있네요. 대통령이냐, 총리냐, 각부장관이냐. 이런 분류체계를 알아야 된다. 다음. 처분은요.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죠. 뭘 기준으로 볼 때?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그거 외에 처분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누구에게?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고권적 행정작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권적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분에서 이 개념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우월적 지위, 지위면에서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발령합니다. 국민에게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나가요.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 자체는 고권적입니다. 따라서 지위,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작용은 일방적으로, 성격은 고권적 행정작용이 처분이다. 이걸 왜 암기하냐면 나중에 답안지 쓸 때 공법성 계약은 행정청의 지위가 국민의 지위와 대등합니다. 공법성 계약,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일방적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공법상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일방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일방적으로 내용을 결정해요. 내용 결정.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만 한번 볼게요. 처분, 공법상 계약. 공통점은 둘 다 공익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볼 때 목적은 동일해요. 다른 부분은 지위와 내용입니다. 지위와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처분은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합니다.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요. 그렇지만 공법상 계약은 국민과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가
대등한 지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용은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합니다. 합의를 통해 내용을 형성해요. 이건 나중에 답안지에 포섭할 때 쓰는 키워드니까 알아두세요. 우월적 지위, 내용은 일방적 결정,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지위, 합의를 통한 내용 형성, 둘 다 공익 목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기법에 근거해서 처분이 발령됩니다. 그러면 사례에서는 나중에 보면 본안 판단에 들어갔을 때 처분이 위법한지 또는 적법한지를 판단하는데 처분이 위법해지는 경우는 법치행정 원칙 위반이니까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즉 행정기법에 근거 없이 나왔거나 또는 근거는 있지만 행정기법을 위반했거나 즉 결국 행정기법은 처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법률 우위 원칙의 법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기법이 처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규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봅니다. 광해행정기법이란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즉 불특정 다수인, 얘는 수범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규율 대상, 즉 불특정 다수인을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광해행정기법은 넓게 볼 때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해요.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법규성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행정규칙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갖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이런 것들은 단문 대비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일반적 추상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때 법령은 법규명령에 한정되지 않아요. 왜? 행정규칙도 뭐는 있다고 했어요? 내부적 구속력은 있죠. 내부적으로 누구를 구속해요? 담당 공무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행정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구속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내부적 규율인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내부 징계 책임을 짓는 거죠. 법규명령은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하고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거죠. 공무원의 법령 준수에서 이 법령은 법률 또는 명령, 이때의 명령은 광해 행정입법으로서 행정규칙까지 포함됩니다. 차이점은 뭐냐? 법규성.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이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 즉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는 성질입니다. 법규명령은 행정조치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 반면에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죠. 왜냐하면 행정부 밖에 국민이 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법규명령은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때 양면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효력의 방향이 두 면이다.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이죠.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 있으니까 일면적 구속력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행정입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해요. 왜?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줄 때만 가능합니다. 위임명령은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내용만 쓰기 때문에 얘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요. 물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결합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합니다. 이 위임명령은 나중에 여러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으면 예를 들면 시행령이면 뭐 제 몇 조 1항 법
제13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얘가 위임명령이에요.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니까 제 몇 조, 1항, 령, 제 몇 조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으면 시행령으로부터 위임을 또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위임명령이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집행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합해지면서 법규명령 전체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위임명령은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을 때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행명령은요,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행정규칙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분류기준, 행정입법.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 불령인 시행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였죠? 일반 행정작용법입니다. 행정조직법은 너무 당연해서 안 쓴 거예요. 행정조직법적 근거와 행정작용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외적 행정작용 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미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 행정입법이다. 행정입법은 법규성 유무를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법규명령은 다시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 시행령과 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발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고시 등이라고 표현돼요. 이 등에는 예규, 훈령, 지침, 가끔은 통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행정규칙입니다. 이때 법규명령은 각 조항의 성격에 따라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집니다. 위임명령은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가 있어요. 즉, 얘는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느냐? 법규사항은 뭐라고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죠.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아 뭘 위임받냐면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따라서 위임명령은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법규사항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법률관계의 규율, 즉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죠. 집행명령은요, 위임명령에서 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위임명령과 합해지면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인데, 집행명령은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지는 않아요.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면 위임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얘는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위임받은 내용을 정하고 새롭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그런 처리사항을 정하는 게 집행명령이 돼요. 이 둘이 합해져서 법규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 전체가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아니라 법에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임명령은 예를 들면 법 제 몇 조 또는 령 제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임명령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법규상황, 즉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고 새롭게 법규상황을 정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없으면 다 집행명령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대외적 구속력은 법규명령만 인정됩니다.
대외적 구속력, 즉 대외에 있는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 있죠.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내부적 구속력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규명령은 법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규범이 돼요. 재판규범이란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규명령을 위반했으면 위법이 됩니다.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위법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다.